네, 요즘 산적한 정치권 현안이 많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간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윤석열 총장 대권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년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있죠. 또 공수처장 뽑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야당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오랜만에 전화로 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주호영 의원입니다. 네, 여쭐 게 좀 많이 있어서요. 하나씩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최대한 들어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정감사에서 좀 이게 정리가 될까 싶었는데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예결특위에서도 특수활동비 문제로 막 이게 번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이게 추미애 장관이 촉발한 건데요. 네.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추 장관이 자책골을 넣은 것이다. 네. 사실 검찰은 이 수사 정보 이런 문제 때문에 특수활동비가 필요하고요. 예. 그것을 아마 총장이 필요한데 갈라주는 모양인데 서울중앙지검에 많이 주지 않았다 아마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예. 검증해 보니까 국회 법사위원들이 가서 검증해 보니까 중앙지검에도 돈이 제대로 내려간 걸로 알려져 있고, 예. 오히려 검찰에서 써야 될 특수활동비 10억 정도를 법무부 검찰국이 쓴 것 아니냐. 네. 또 예전에 그렇게 써왔습니다. 잘못된 거지요. 그런 것만 겪게 됐고,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은 그러면 과연 특수활동비를 쓰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의 한 해 특활비가 1조가 가까이 되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영수증 없이 쓰기도 하고 영수증도 그냥 간단하게 아무 영수증이나 붙이면 되는 이런 식으로 이 혈세가 제대로 말하자면 점검 없이 많이 쓰여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특수활동비를 편성하고 예. 또 감사를 제대로 하자 이렇게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특수활동비가 전체 보면 한 1조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뭐 누가 쓰느냐, 뭐 적절하게 쓰고 있느냐 이 논란 넘어서서 이게 다 국민의 세금인데 이걸 좀 외부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회 권한이 더 실려야 되지 않겠느냐.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예, 오르신 말씀이고요. 우리가 우리 국민의힘이 작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네. 이것을 좀 더 투명화하고 제대로 심사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예산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바람에 이게 제대로 안 됐었거든요. 네. 특수활동비는 규정에 수사나 정보에 영수증을 못 붙일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범죄 정보를 제공하는 협조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협조자에게 얼마간의 인센티브를 줘야 협조가 되는데 그 정보 제공자에게 영수증을 받고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하는데 사실은 정부 부처의 장들이나 청와대나 이런 데서 이 액수를 많이 편성해서 사실은 눈먼 돈으로 쓴 측면이 없지 않거든요. 네. 추미애 장관도 쌈짓돈처럼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국민 혈세를 이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되겠다. 네. 좀 더 투명화하고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 네. 우리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수활동비 문제뿐 아니라 이 월성 1억이 경제성 평가 관련한 의혹 수사도 지금 논란입니다. 여당이라든가 추 장관 쪽에서는 좀 정치적 목적의 편파, 과잉 수사로 지금 보고 있는 경향인데 이건 어떻게 들으시고 있습니까? 저는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감사 자료를 몽땅 보냈습니다. 네. 수사를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제 예결위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네. 범죄 혐의가 짙다는 데 대해서는 대부분의 감사위원이 동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444건의 공문서를 심야에 들어가서 파기했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만으로도 공문서 손괴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거를 수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유기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큰 잘못이 있길래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과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사건을 예. 수사를 빨리 하네. 뭐 압수수색 범위가 어떠네. 이렇게 시비를 거는 자체가 너무나 치졸하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감사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이것을 검찰에 직접 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감사위원이 모두 7분인데 네. 현재 한 분이 결연이고 6분이 있습니다. 네. 4분이 찬성해야 감사 결의가 되는데 저희들이 이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3분 이상이 친정부측 인사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의도하던 대로 아마 잘 안 돼 있겠죠.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장의 답변에 보면 행간에 그런 것이 다 묻어납니다. 네. 조작이 있었고 범죄 행위가 있었고 그다음에 수사 기록을 보낸 것은 수사를 하고 처벌해달라는 취지다. 이런 것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네네. 오죽하면 검찰에서 이게 수사 참이 잘 정리돼 있고 증거도 잘 갖추어져 있어서 이거 뭐 바로 수사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감사를 잘해왔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발표 나고 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게 그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 관련한 지금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뭐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데 네. 일관된 이야기입니다만은 가장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검찰총장에 대해서 네. 현직에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 후보 지지율 조사를 하는 이 자체가 너무 우스꽝스러운 일이고요. 예. 그럼 이 일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겠다고 해서 정치적인 행보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정권과 추미애 장관이 자꾸 정치적 행보를 한다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고 예. 자꾸 때리니까 역설적으로 올라가는 것인데 예. 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추미애 장관을 비롯한 이 정권들의 행태, 수사 방해 이런 데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옮겨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이 정치적이지 않은 사람을 자꾸 추미애 장관이 정치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림자를 떨치기 위해서 아무리 빨리 달리도 그림자는 따라온다는 거거든요. 네. 그림자를 없애려면 숲속으로 들어가서 빛이 없는 곳으로 가야 해요. 네네. 윤석열 총장을 정치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려면 추미애 장관이 건드리지 않으면 돼요. 네네. 건드리지 않으면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겁니다. 그런데 자꾸 정치적이라고 시비 걸고 하니까 국민 관심만 높아지고 예. 지지율만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중에서는 역설적이게도 추미애 장관이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치인으로 만들려고 하고 선거운동을 해준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추미애 장관도 아마 진퇴양난일 겁니다. 네.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저렇게 이제 그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예. 거기에서 이 정권의 중요한 실책들이나 이런 것이 드러나면 정권에 큰 부담이 되니까 그걸 이제 막으려고 저러는 것 같은데 네. 그럴수록 점점 더 국민들은 정권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런 것을 알게 되고 윤석열 총장의 여론조사에서는 점점 더 국민들이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아이러니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아이러니라고 말씀하셨고 정권에 대한 분노가 이 지지율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야당 제일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갖고 있는 국민의힘의 이 분노가 옮겨가야 원래 정치권의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우선 이제 윤석열 총장이 권력에 대해서 꿋꿋하게 예.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눈에 띄어서 그렇겠죠. 네. 딱 나중에 이 선거 때가 되면 네. 그런 지지는 당으로 옮겨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혹시 윤석열 총장이 임기를 마친다거나 중간에 사퇴를 하고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도 함께 뭐 할 여지가 있습니까? 저는 그 점에 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 검찰총장으로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정치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예. 논란을 벌인다는 것 자체도 저는 검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도 네. 나는 검찰총장의 직무에만 충실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고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뭐 정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논의 자체를 안 하는 것이 저는 국가의 품격에 관계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년 보궐선거 좀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한 150일 정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부산, 서울 두 곳입니다. 지금 경선 같은 것들은 룰이 확정됐는지요? 저희들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이제 룰을 확정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데 네. 아마 다음 주쯤에는 확정되는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조영 원내대표께서는 지금 부산, 서울 다 가져와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아니 저희들 지금 이렇게 민주당 정권이 폭정을 자행하고 있고 예. 우선 보궐선거 사유가 네. 두 곳 모두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성추행으로 생기는 것인데 부산시정, 서울시정의 공백은 물론이거니와 네. 재보궐선거의 직접 선거 비용만 무려 838억 원이 됩니다. 네. 간접 비용까지 따지면 1,000억이 훨씬 넘을 텐데요. 이렇게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할 선거에 저희들이 이기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어제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나오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야권에서 나온 첫 출마 선언인데 그 후보군을 모으는 작업은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룰이 확정되면 준비한 분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를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서울시정이나 구정을 경험한 우리 당 관련되는 많은 분들이 이 후보로 나와서 치열한 토론을 해서 서울의 발전 방안, 그다음에 지난 민주당 측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정을 폈던 기간의 문제점, 네.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고 그다음에 이 전월세 문제가 생겨서 모두 불편해하는 이런 과정의 해결 방법, 네.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내어놓고 그래 국민의 힘의 이 후보가 되면 서울시정이 좀 좋아지고 서울 시민의 삶이 좋아지겠구나. 네. 이런 확신을 주는 과정을 여러 차례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준비된 많은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할수록 저희들은 땡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런데 지금 많은 후보들이 경선을 통해서 서로 간에 경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이 사람이 좀 유력하지 않냐라는 그런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그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데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 당 후보군으로 나온 사람 중에 누가 하더라도 박원순 시장보다 못하겠느냐. 예. 한마디로 그렇게 정리하는 분을 많이 봤는데요. 네네. 눈에 띈다 안 띄인다는 인지도를 보고 하는 이야기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서울시장은 정무직이기도 하지만은 그 본질은 행정직이거든요. 예. 그래서 열심히 서울시정 살림을 잘 살 사람은 우리 당에 넘쳐난다고 봅니다. 자꾸 예. 사람이 있네 없네 하는 자체가 예. 그거는 서울시장을 뽑는 방법이나 이런 데 대해서 그걸 왜곡시킬 수가 있다. 누가 정말 차분하게 서울 시민의 살림살이를 예. 편하고 편리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사람이 이전에 어떤 일을 해왔고 하는 그런 걸 주로 봐야지 그냥 지명도가 높아서 이 사람이 무게가 있네 이렇게 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혹시 국민의힘 외에 다른 야권 쪽의 후보와 연대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는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예. 또 내일 일을 말하면 귀신이 웃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선거의 원칙이 통합이나 연대가 승리에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전혀 배제하지 않고 저희들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쪽에서도 내년 보궐선거는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또 그 이후에 대권까지도 연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 체제 아니겠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년 4월까지로 지금 얘기가 되곤 있었습니다만 최근의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비판도 좀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당내에서 비판이 없을 수는 없지요. 예. 모든 구성원을 다 만족시킬 수야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내년 서울시장 선거까지를 치러야 한다는 데 대해서
크게 반대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치르려면 2달 이상이 걸리는데 네. 내년 4월 선거를 앞두고 2, 3월에 전당대회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런 상황은 지금은 많이 우리 구성원들끼리는 내년 4월 선거는 이 체제로 치러야 한다는 데 대해서 공감대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김종인 위원장과의 동행이 더 연장되거나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저는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데요. 예. 예컨대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를 지휘해서 압승을 했다. 예. 그래서 당원들이 4월 7일까지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대선까지 맡아주세요. 네네. 이런 일이 생기면 그건 뭐 저는 나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구성원들이 맡아서 대선도 승리해 주세요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 성적표 받아봐야 이게 결정이 나겠군요. 자, 그리고 최근에 국민의힘의 좀 변화된 모습이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이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 처리에 국민의힘이 힘을 보태기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나요? 저는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법관 시절에 네. 산재 사건 재판을 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네. OECD 국가 36개국 중에서 산재 사고 발생률 사망률이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예. 무려 1년에 산재 사고로 2,400명 가까이 목숨을 잃고요. 네. 산재로 부상당한 분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을 줄일 방법은 있어야 하는데 예. 그 줄일 방법들이 말하자면 민형사적으로 좀 촘촘히 책임을 묻는 구조가 돼야 되겠다. 네. 그 점은 우리 구성원들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비용이 좀 더 들게 되겠죠. 네. 예를 들면 안전시설을 하는데 또 비용이 좀 들고 감독관이 제대로 하게 하는데도 비용이 좀 들지만은 그 비용은 낭비가 아니라 네. 오히려 더 안전을 지킴으로써 나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필수적인 비용이다. 이런 인식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네. 예컨대 고층 건물 짓는 과정에서 안전 펜스를 설치하는데 5억이 든다. 그런데 펜스를 설치 안 해서 한 분이 추락해서 산재로 사망하면 손해배상이 2억밖에 되지 않으면 예. 업주는 하지 않습니다. 네. 사고가 안 생기면 5억을 다 세이브하는 거고 버티는 거고 네. 사고가 생겨도 5억 주고 시설을 하는 이보다는 사고 생겨서 2억을 배상하면 편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환경에서는 사고가 줄어들지 않거든요. 예.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이런 장치들을 좀 더 촘촘히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국민들도 이 일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입법 과정까지 지금 이걸 계속 꾸준히 추진하실 생각이신지도 궁금하고 여기에 대해서 당론으로 좀 채택하실 계획도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꾸준히 추진하는데 예. 당론은 방향성에 관해서는 당론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정의당이 내놓는 법안을 통째로 다 찬성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예.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강화하고 좀 더 촘촘히 해서 산재를 줄일 방향으로는 맞지만은 네. 그것이 또 너무 과잉 입법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과잉 입법이 되지 않은 선에서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한 산업안전법은 한다. 이제 그것이 우리 이 당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여쭤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심사가 내일 있습니다. 예.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이 공수처장은 국민들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 돼야 하고요. 예.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충분히 검증을 거쳐서 선택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검증할지에 관해서 아직 자료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특정 후보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고 할 때 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예. 말하자면 인사 검증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자료들이 대단히 부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고위공직자 더구나 검찰과 경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공수처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검증이 돼야 된다. 자료들 예. 뭐 위장 전입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이전의 이 무슨 수사나 재판 활동에서 실수나 잘못된 것이 없는지, 뭐 또 딴 부정이나 이런 것이 없는지 충분히 심사돼야 하는데, 네네.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는데도 20일의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검증을 이렇게 너무 대강 네.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아마 훨씬 더 후보군을 판단할 수 있는 네네. 아마 자료들 제출을 더 요구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야당 후보 추천위원 두 분께서 그 일을 수행하게 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그 추천 후보들도 아마 그걸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분이 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네. 뭐 찬성을 한다든지 반대를 한다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냥 무슨 언론에 나오는 한두 장의 이력서 가지고 찬성하라 반대하라 이래서는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꼼꼼히 보기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겠네요, 많이. 자료도 많이 내야 되고 더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